오늘부터 진행되는 한글 주간 행사는요, 10월 6일까지 3일간 이곳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 및 원형광장에서 한글의 소중함을 예술을 통해 재발견하고자 괜찮아 한글이라는 주제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2024 한글 주간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관으로 공모에 선정된 순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광화문 광장과 한글박물관에서 한글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순천에서는 한글 주간 문화예술 행사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천에서는 온누리 세상 한글로 비추다 라는 내용으로 주무대에서는 순천 역사 채널 그날, 그리고 다큐멘터리, 한글 플래시몹, 도전 골든종 등 한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원형광장에서는 순우리말 꾸미기 놀이, 한글 엽서 그리기, 세종대왕 사행시 지키, 우리말 초성놀이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으로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순천의 한글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순천에는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순천 평생학습관에 위치한 성인문예학교. 이곳은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어르신들이 한글 교육과 다양한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곳입니다. 각각의 사정으로 놓친 꿈을 다시금 펼쳐보고자 이곳에서 몇 년째 열심히 공부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의 만학도를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정동에 사시는 세상 제일 바쁜 말심씨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 말심씨는 추석에 오는 자식들을 위해 부지런히 장을 보러 다닙니다. 사갖고 지나가야 돼. 또 애들 오면 또 먹이고 싸주고 그러지. 항상 바쁘게 사는 말심씨는 사실 순천문예학교의 오랜 터줏대감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다는 그녀. 어린 시절의 배움에 대한 갈증은 한으로 남아
젊었을 때부터 늘 배우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해 독립한 후에도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위해 10년 넘게 서울에서 손주를 돌봤던 말심 씨. 그녀의 마음속엔 늘 학교에 다니고 싶은 간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동안에 그 학교 가서 다니고 싶어서 찌라시를 받아갖고 거기 다니고 싶어서 가만히 다 줬고 다니면서 그 찌라시가 알아듣도록 나가 갖고 다녔어. 그래도 그걸 못 다녔어. 애기 보고 그 시간 연락들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겨우겨우 다니게 된 안양시민대학. 지난 2015년 허리를 다쳐 걷기도 힘들었지만 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아픈 몸을 이끌고 강의실이 있는 4층까지 억척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몸이 그래 학교 다니고 있나 그래서 배하고 못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6개월 다니다가 이제 최종을 졸업을 했고 그래서 그 학교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2학기 때 내가 방학을 하고 여기 내려가고 승천이가 평생 학습관이 있다 그래갖고 나 18년도부터 다녔어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2년을 쉬기는 했지만 지금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에서 배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책 보고 신문 보고 방송 보고 그래갖고 없다 하면은 비벼 시험시 들어간다. 그 눈으로 읽었는지 그게 떠듬떠듬 읽을 줄은 알아도 내가 끝나고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공부였건만 말심 씨에게도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살면서 나는 그 좋은 날 못 잊어가고 배우겠다는 의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항상 배우겠다는 그 의욕 때문에 다니고 있긴 해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만할까 하다가도 그냥 내가 그만하고 막 그냥 싶어들 하고 있는데 내가 꼭 검정고시 합격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실습 배우는 그 과정으로 그냥 하고 한번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또 많이 또 죽을 수 없어. 그래서는 그냥 다니고 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그녀의 일정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동네 통장 역할을 하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2명의 손주를 돌보며 자식들에게 나눠줄 농사일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식사까지 챙겨드리는 등 바쁜 와중에 배움의 끈도 놓지 않고 있는 대단한 말심씨입니다. 할 때는 23명이었어. 23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아파서 못 나오고 죽어서 못 나오고 또 시험 본답게 겁이 나서 또 못 나오고 지금은 9명밖에 안 다녀. 10남자도 검정고시 쉽게 갖고 나간 사람이 한 5명 되고 대한생 되고 이제 그들을 학교를 못 오니까 이제 뒤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도 시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이 바쁜 말심씨가 검정고시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이 들어가면서 뭐든지 그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이 제일 너무 보기도 좋고 남 머리도 또 안정이 되고 그러더라고. 해볼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힘이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한 자라도 배우면은 절대 손해는 없어. 이 세상에 공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걸 이렇게 못 받고 그랬어요. 그걸 제일 못 봤어요. 왜요? 본시험지. 제일 쉬운 것이 한국사회. 이번 시험에서 40점도 못 받았지만 손녀가 할머니 대단하다고 칭찬해줘 정말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말심씨.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도전을 하겠다는 말심씨는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러면 되지. 내가 이 정도만 나온 것도 얼마나 대단하고 그거냐 이 나이에 나는 그것도 만족스럽고 깊은 마음으로 그거 해야지 뭐. 말심씨의 이야기는 배움의 가치를 잃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을 사랑합시다. 만학도 화이팅!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녀의 배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조곡동에 사시는 멋쟁이 정순 씨입니다. 오늘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 걸까요?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43년생. 우리 나이로는 82세.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정정한 정순 씨. 젊은 사람들도 힘든 산길을 지친 기색도 없이 잘도 걸어가십니다. 아, 그러셨겠구나. 6살 48년도니까요. 그때가. 봤어요. 반란군 죽은 시체. 있는데 그때 6살.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아온 정순 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여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던 그녀는 어린 시절 책보다 생계를 위해 미용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있었지만 결혼 후 자식들을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배움의 기회를 쉽게 갖지 못했습니다. 이젠 자식들도 모두 독립했는데 여전히 그녀의 삶은 바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진 성경책도 척척 읽을 수 있는 정순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시험 볼 거예요. 검정고시 볼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우리들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뇌세포가 날마다 죽어요. 그렇게 이제 그 예방하려고 더군다나 학교를 가요. 좋은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역시 우리 좋은 사람들이지. 늦게나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한 정순 씨는 80이 넘은 나이에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죠. 순천 성인문예학교에 등록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정순 씨는 힘든 여정을 견뎌냈고 마침내 중학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명심보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할 일이 없고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커서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한번 못 배우니까 항상 무학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전쟁 시대잖아요. 이제 그녀의 목표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도전 골든벨 만학도 편에 출연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녀인데요. 늦은 나이에 준비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낼 때는 과학자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 하여튼 행복합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정순 씨. 대학까지 도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오늘도 공부를 이어갑니다. 검정고시 합격하면 네, 제일 먼저. 대학교 갈 준비해야지. 아, 그래요?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멋쟁이 정순 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한글이 최고입니다. 만학도 파이팅!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배움의 길을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말심 씨와 정순 씨. 오늘도 그녀들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녀들의 멋진 도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생 2막. 그녀들의 다음 장은 무엇이 채워질까요? 후속 학문으로 바람과 색임에 관한 학문인데요. 한글 기획학은 한글을 중심으로 올바른 바람과 올바른 색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많은 한글 학자들이 한글 주간을 통해서 또 특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곳 순천에서는 그런 인간의 바람과 색임이 중심이 된 한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태양 아래에 있어서 조금 함께 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일당백 역할을 하셔서 이런 중요한 내용 키워드들을 좀 많이 전파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바람, 색임,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순천의 한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실제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올바른 한글 사용 후 결국에 이것은 앞서서 우리 어르신들이 올바른 배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문해력과 관련된 그런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한류의 힘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중심에 또 한글이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문제 해결과 또는 목표 달성을 평생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출발점이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획의 또 핵심에 우리 한글의 올바른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한 명 한 명이 한글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그런 귀결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지난 8월이었죠. KBS 뉴스를 통해서 이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한 입사 지원하는 분이 이렇게 입사 지원서의 여러 항목 중에 휴대폰이 있었는데 혹시 뭐라고 쓰셨는지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통 휴대폰하고 옆에다가 어떤 걸 적게 되나요? 네,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010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블랭크를 해놨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답을 말씀드리면 아이폰 기종을 적었습니다. 네, 휴대폰 옆에다가 아이폰 기종을 놓고 적어놓고 보니까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문해력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제목의 타이틀로 기사를 다뤘습니다. 근데 저는 한글을 공부하고 또 기획을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 옆에 공란에 아이폰의 기종 이름을 적은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전화번호가 있고 왼쪽에는 휴대폰 번호라고 적지 않고 휴대폰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원을 했던 분이 휴대폰의 기종을 적는 것은 사실은 한글을 통해서 표현한 것에 대한 답으로는 저는 적절한 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휴대폰 적었으면 다 휴대폰 번호를 적는 것이 일상이었고 습관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쓰던 그 관행을 젊은 세대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이런 입사지원서를 쓸 때 올바른 답을 쓸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썼던 입사지원서 그대로가 아니라 휴대폰 번호 또는 일반 전화번호 이렇게 구분해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뒷부분에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단축된 말, 신조어를 쓰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세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또는 어떤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한글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가 몇 개나 등재됐는지 아시는지요? 사실 그 블랭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대박, 먹방, 반찬, 애교, 오빠, 파이팅까지 모두 영국의 전 세계적인 권위의 영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까지 한국어는 실제로 23개가 등록이 됐는데요. 무려 137년 동안에 23개가 등재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제목을 보면 Why 26 Korean words have been added to Oxford English Dictionary라고 해서 왜 26개의 한국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BBC 방송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사진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BTS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2021년 10월 5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021년 8월까지 한국어가 이 사전에 23개만 137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26개의 단어가 등재됐습니다. 137년 동안 23개가 등재된 한국어가 단 한 달 만에 26개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경이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BTS와 같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작용을 했다라고 BBC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경제력, 군사력 같은 것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이렇게 문화,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BTS가 만들어낸 한류의 중심이 한국어를 세계적인 영어사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무려 한 달 만에 26개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영어사전에 단어가 등재되었다는 것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국가 경쟁력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조어들 많이 아시죠? 혹시 이 중에도 이제 우리 MZ 세대가 있으시다면 많은 단어를 아실 텐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꺾으마,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추구미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능. 우리가 가성비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가격 대비 성비를 이야기할 때. 되지런하다라는 표현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먹을 때만 부지런하다. 그리고 내 또 출은 내일 또 출근이야를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이러한 신조어 외에 재당슈만도 있더라고요. 제가 당신을 슈퍼맨으로 만들어 드릴게. 또 일며 들다는 일이 내 삶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임당은 사실 저도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 처음 들었는데요. 임산부들이 주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임당은 임신성 당뇨, 역방쿠는 아이를 눕혔을 때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지 쿠션을 역방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까, 좋을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또 MZ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또 건설적인 신조어도 있습니다. MZ코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MZ세대 플러스 에코 세대를 결합해서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MZ코를 겨냥한 광고라는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가치로 삼는 청년들을 MZ코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자, 이러한 신조어가 세대 갈등이다 또는 언어의 오작동 사례라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보면 이것이 오작동만으로 또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단어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조심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들은 사실은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발상이기도 하고 또 창조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세대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장치가 되어버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한글의 사용이 이런 문해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우리 전 세대들은 많이 씁니다. 네, 왜냐면 아래 보시면 심심은 바로 한자어인데요. 심할 심자에 깊을 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 심심한 애도, 심심한 감사 이런 표현들은 정말 깊은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보고 한 젊은 세대가 지루하지 않은데요? 라고 댓글을 달린 것이 뉴스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건 역시도 심심한 사라고 표현한 것이 한자를 접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한글로만 이해했을 것이고 그것이 한글로만 이해됐을 때 정말 심심하다 지루하다로 해석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학자 또는 한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글과 한자에 대한 혼용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니 3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왜 사흘이라고 표현하냐, 사흘은 4일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래서 3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지식하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해석했을 때는 높을 고자로 인식해서 높은 지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세종대왕 세종 5년 시대에 보면은 다양한 용비어천가라든가 아니면은 불교 문화를 해석하는 다양한 책에 보면은 이 고디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높은 지식이 아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로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그냥 혹시나 높을 꽃자인가 해서 높은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신조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언어가 순우리말 또는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뜻을 지녔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의미도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특히나 모집인원 0명 이런 걸 많이 보셨는데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았대요. 장난하나? 모집한다고 해놓고 0명이 뭐냐. 근데 실제로 예전부터 이런 모집 공고에는 한 자릿수를 뽑을 때는 1명을 뽑을 수도 있고 9명을 뽑을 수 있어서 0이라는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 두 자릿수를 뽑을 때는 000명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10명 또는 99명까지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표현을 했는데 장난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소통과 관련된 문제들은 문해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친절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지 못한 오류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외국에서 바라보는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해력의 목적은 소통과 이해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글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들은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글을 통한 전달의 마지막 귀결점인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해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과연 올바로 소통이 되고 올바로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한 조사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문해율은 97.9%, 어느 기관에서는 99%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소말리아나 이렇게 남수단,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문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문해율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참 안타깝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력 검사는 작년에 비로소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해력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하면서 실제로 문해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리터러시에 되어 있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직역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가능한 직업의 범위가 넓고 문해력은 개인의 경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엔잡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도 아마 엔잡러가 계실 것 같은데요. 엔잡러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2개 이상의 잡을 갖고 있으면 엔잡러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엔잡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문해력이 뛰어납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또 책을 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의 현직을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현직 38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현직이 지금 38개라는 뜻인데요. 아마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30개 이상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글이 갖고 있는 힘에서, 즉 문해력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문해력은 실제로 우리가 작은 걸로 보면 기능적 역할,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과 이해의 역할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확장시키면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역할도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해력이 갖게 되는데요. BTS가 기존에 있는 아이돌 그룹보다 이 문해력 차원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였다라고 하는 논문을 찾아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속사의 대표가 그 멤버들에게 실제로 SNS에 글을 올리거나 팬들과 소통을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그것을 통제받았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BTS의 멤버들이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한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외국에 있는 팬들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까를 실제로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서 BTS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영향력은 그들의 노래, 안무, 비주얼적인 이미지와 또 별개로 그들이 팬들과 소통하면서 썼던 문해력, 그 단어와 문장에도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이 실제로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제가 좀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는데요. 충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를 여러분 한 10분 정도 감상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가야금 연주에 대한 의미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전통 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우리 전통 국악 가야금 산조, 짧은 산조를 맛보시고요. 그리고 작고하신 우리 황병희 선생님의 침향무라고 하는 새로운 창작 국악 연주도 함께 감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통 국악은 원래 그대로 앉아서 가야금을 연주를 하고 우리 새로운 신곡 국악은 창작 국악은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국악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야금 연주자 우리 김보경님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주 후에는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리 김보경 연주자였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제가 잠깐 진행자가 돼서 한글 주간 오늘 역사 채널 그날 함께하고 계신데요. 연주자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연주를 통해서 처음 순천에 와봤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아까 점심도 먹고 카페도 다녀오고 여기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예쁜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순천문화재단에서 준비한 한글 주간 역사 채널 그날을 통해서 여러분 뵙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야금 산조를 이 한글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들으신 황병계의 곡의 창작국악 침향무 그리고 그 전에 앉아서 연주한 전통 가야금 산조를 짧게 감상하셨는데요. 혹시 공연장에서 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다 관람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사실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질문을 드릴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손을 드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찾아서 본래의 것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미가 좀 없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라는 등의 이유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가야금 산조라고 하는 것은 유파별로 뭐 성금연유 뭐 이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유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세종대왕이 만든 정감보라고 하는 악보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왼쪽에 큰 한자로 대금보, 오른쪽에는 네, 아쟁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물정자를 써서 정감보라고 이렇게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에는 세종대왕께서 이 정감보를 만들 때 자, 그냥 제자들에만 연습을 통해서 전수할 것이 아니라 잘 기록해서 올바로 전달해 보자라는 취지를 당시에 갖고 계셨다고 해요.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바른 표기를 에 대한 필요성을 세종대왕께서 가장 먼저 느끼고 이것을 지시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 문해력과 관련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해력의 중요성을 또 설명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 알고 계신가요? 네, 인구를 보면 132만 명, 우리나라 한 도의 인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그러니까 남한 지역의 반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인구는 132만 명이니까 땅 대비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가장 최근 2023년 또 2024년 초반에 나온 국가 경쟁력 지표에 보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부 신뢰도 1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유럽에서 창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1위, 그리고 조세 경쟁력 1위, 그리고 전 세계 무슨 속도가 1위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큰 소리로. 네, 우리나라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인터넷 속도 1위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IBRD 디지털 국가인덱스 지수도 1위. 세계 최초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 2, 3년 전부터 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어떤 교육인지 아실까요? 네,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 코딩 그러면 우리가 부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쉽게는 컴퓨터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계 최초의 e-voting 시스템. 그러니까 전국 투표도 인터넷으로 투표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 학업 성취도도 1위고 유럽 교육의 신흥 강자로 그렇게 유럽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에스토니아에서 문해력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문해력 교육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의력,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협업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의사소통을 위한 문해력, 쓰고 읽고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능력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로 기획학을 선포하고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기획이라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기획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학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등재를 해놨는데요. 기획의 기자는 바랄 기자고 획은 새길 획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의 올바른 정의는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최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기획의 올바른 정의를 꼭 알고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 기획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바람과 색임 및 그 관계의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문학의 후속 학문입니다. 한글 기획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기획학을 올바로 학문화하고 또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한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 분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획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기획의 올바른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바람과 올바른 색입니다. 여러분 기획안 한번 작성해 보신 적 경험 있으시죠? 사업 기획안, 창업 기획안, 마케팅 기획안,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기획안 잘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획안을 아무리 작성을 잘해도 실제가 또는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학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장보다 기획안이라고 하는 문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획안에 대한 중요성,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잘 준비하고 분석하고 앞뒤가 정말로 일관성 있고 올바른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획안, 과연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획안 중에 몇 %가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을 새기는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똑같이 회의록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죠. 회의록에 대한 수준이 다 똑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정말로 회의록을 잘 쓰셨고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어떤 세부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을 어떻게 글이나 그림이나 표 등으로 잘 표현하는가에 그 기획력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한글 주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해력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에 사업기획, 마케팅기획, 공연기획, 정말 많은 기획들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망기획도 20대가 되면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기획을 좀 해보셨는지요? 네, 저는 사실은 한 2달에 한 번씩 유언장을 업데이트하고 또 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기사가 났으면 좋을지 보도자료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했을 때 뭐 재산상속과 관련된 또는 어떤 유언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한 분들이 그 가정의 화목도 사실은 사망 후에 지키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해력이든 또는 어떤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기획력은 바로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올바른 말과 올바른 글 사용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잡지죠? 왜 뿌리 깊은 나무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걸까요? 뿌리 깊은 나무와 관련된 순천은 어떤 역사가 있죠? 또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죠? 네.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여러분 가보셨나요? 네, 순천에 있죠?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다 순천 시민이 아닌 걸로. 네, 순천을 보통 관광과 관련해서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하게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아마 이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순천 중학교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이 잡지에는 관념성이 짙거나 표현이 몹시 까다롭거나 전문 용어를 많이 나열한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니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한글을 최초로 사용한 잡지로서 한국의 한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순천의 자랑거리인 뿌리 깊은 나무를 꼭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뿌리 깊은 나무를 잡지로 펴낸 우리 발행인 한창기님의 이유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고 누군가는 역사를 서술해야 하고 누군가는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창기님에 대한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것을 깐깐하게 사랑한 문화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마음과 비교해보면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순천과 관련된 한글 역사 중요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또 알고 있는 역사가 있으신가요? 순천과 한글을 떠올리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편지입니다. 이게 한글인가 싶은데 자세히 보면 흘림체로 되어 있는 한글인데요. 1592년 임진왜란 이전에 쓰여진 편지고 또 후대에 어떤 무덤에서 이 편지를 대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몇 통이었을까요? 네,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 사실은 무덤 안에 그 주군이의 시신이 미라로 발견이 됐고요. 그 옆에는 편지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속에서 편지가 발견된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192통. 네, 그 중에 189통은 한글, 그리고 3통은 한자로 된 편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대부 여성의 삶을 그린 순천 김씨 아내의 한글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역사는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 순천 시민이라면 당연히 저는 알아야 될, 그리고 한글과 관련된 자부심의 역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순천 김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하나그룹에 있는 회장 비롯한 하나그룹의 성장기를 이루게 되는 그 시조가 바로 순천에서 탄생한 순천 김씨입니다. 이 중에 계신가요 혹시? 네, 이 한글에 보면 사대부 여성이 며느리로서 겪는 애환, 그리고 친정 엄마와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친정의 어떤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한글의 소통이 결국에는 어떠한 집안의 내력과 역사도 설명할 뿐더러 자기의 마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종대왕 어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에든 넓게 경험하고 깊이 파고들어. 자, 여기까지 우리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확보하는 것들을 우리 첫 문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세종대왕 어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가지만 직면한다고 보면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기획안을 먼저 작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틀어서 기획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뭐 공영기획과 그래서 마치 기획을 강의하는 학부나 학과의 이름처럼 보이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구조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연기획 그러면 공연을 위해서 어떤 거를 고민하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기술적인 이야기는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공연기획, 마케팅기획에 등등의 교집합이 되는 기획 자체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팹을 건설하게 되면은 보통 4조에서 6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분명히 출근 기획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정의한 내용으로 보면 내일 출근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새기는 작업을 반드시 전날에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펴놓고 내일 출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뭐 옷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옷을 다린다거나 아니면 뭐 준비물을 챙긴다던가 아니면 신발을 닦아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기획안을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잘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기획안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기업이 그렇게 조 단위의 사업을 영위할 때 쓰는 기획안은 어떨까요? 최소한 기획안의 초안은 한 200페이지가 넘어갈 거고 별천만 100페이지가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큰 일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분석과 조사, 검토, 공부와 비교 등을 통해서 기획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기획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기획 역량을 갖는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올바른 한글을 쓰는 데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획안에 신조어로 다 들어가 있는 기획안을 만들었다면 그 기획안을 보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톡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일 아침에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 만약에 학생들끼리 친구 단톡방에서 내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 그러면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오전 몇 시인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내일 아침 또는 내일 오전 몇 시에 또 그냥 학교 정문 앞이 아니라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만나 또는 건너편에 있는 카페 어디 안에서 만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떤 친구도 혼란 없이 아마 그 장소에 정확히 그 시간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또는 문해력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올바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조금 가볍게 빨리 이야기하고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조어라는 걸 만들어서 줄여 쓰는 것이 지금 보통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재미있는 문화 속에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려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소통에는 우리의 올바른 바른 말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가야금 산주 한바탕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가야금, 전통 가야금이 몇 줄인지 아시나요? 너무 말씀해 보실까요? 몇 줄인가요? 맞습니다. 12줄입니다. 역시 순천은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12줄 속에서 우리가 그 가야금 현을 받치고 있는 여러분 작은 나무 조각 보이시나요? 네, 각각의 현을 받치고 있는 나무 조각들이 한글 자음으로 보면은 시옷장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 나무 조각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맞추시는 분에겐 제가 책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가야금 현을 받치고 있는 나무 조각의 이름은 네, 안타깝게도 한 분도 안 계신데요. 네, 안족이라고 합니다. 안족. 만약에 이 안족을 신세대들에게 그냥 표현했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안족.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안에 있는 발, 그쵸? 발족자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안족의 안은 기러기 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러기의 발 모양을 따서 안족이라고 이름 짓고 각각의 현을 바치고 있는데요. 왜 하필 그 수많은 새들 중에서 기러기의 발을 이용했을까요? 기러기의 발 모양이 다른 새들의 모양보다 더 예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러기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기러기가 유일하게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현을 바치는 나무 조각을 만들 때 그 이름을 연주를 하는 당신의 손가락, 당신의 손을 평생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아마 처음 가야금을 만들 때 그 장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서양 악기와 달리 이런 가야금의 안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조 연주를 감상하실 때 보면은 왼손으로 저 안족을 자꾸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연주하면서 안족이 움직이기 때문에 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하면서 음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손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어떠한 단어를 만드는 분들은 그 의미부터 생각했고 어떻게 그 단어가 어디서 쓰여야 되는지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BTS가 팬들과 소통을 할 때 그 글에서 순전히 신조어나 아니면 한국에서 쉽게 쓰는 속어라든가 아니면 줄임말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 중에 줄임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그렇게 신조어도 등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팬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 한마디 그리고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한 명 한 명 모두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또 아이돌 그룹 BTS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578돌 한글날 기념 순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순천 역사 채널 그날을 통해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내용 중에 요약을 잠깐 하면 순천이 갖고 있는 전국에서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역사, 뿌리 깊은 나무 잡지, 그리고 순천 김씨, 무덤에서 미라 옆에 발견된 192통의 한글 편지가 갖고 있는 순천만의 한글이 갖고 있는 저력과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재조명해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결국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정남부를 통해서 올바른 음악의 선율까지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그날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떠올려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글과 말이 바르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고 또 햇빛 취재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해주신 제 앞에 계신 아주 귀한 분들이 일당백이 되셔서 자, 순천에는 이런 한글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 두 가지, 그리고 국가 경쟁력 중에서 소프트 파워를 결정짓는 문해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로 사용하는 한글 문화, 이것을 우리가 순천시부터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에코 세대와 또 우리 MZ 세대가 결합된 신조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리말, 좋은말, 고운말을 쓰는 것은 이제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의할 때 우리 박스, 종이 박스를, 종이 상자죠. 종이 상자를 분리수거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항상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송을 집에서 많이 듣습니다. 종이 상자를 배출하실 때 반드시 테이프는 제거해 주시고 펴서 배출해 주십시오. 네, 이런 안내 방송을 집에서 많이 듣곤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린 또는 무심코 배출한 그 재활용 쓰레기가 지금 지구를 엄청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쓴다고 하는 것, 바른 우리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종이 상자를 배출하는 마음과 같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충분히 박스 테이프를 제거하고 잘 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아름다운 마음도 출발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한글 주간 역사 채널 그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고운말을 쓰는 것 그리고 바른 말을 쓰는 것은 문해력을 증강시키고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증강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 상자를 배출하는 작은 한 명의 마음처럼 정성을 다한 한글을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익한 시간 선물해주신 허영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햇빛 아래서 너무나 고생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한글주간 행사는 10월 6일까지 3일간 이곳 조례호수공원 수변미대 및 원형광장에서 한글의 소중함을 예술을 통해 재발견하고자 괜찮아 한글이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류 한국어 학자이신 우리 허영훈 교수님의 명강의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자, 원형 무대에서는 한글 관련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빌드업의 무대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 just got hit with a 50K tax bill, 300 racks in a year. How does that feel? Bitch, I'm feeling great. My pocket's straight. I made some MP3s and opened up the gate. Go tell the IRS to suck my fucking dick. I sent that payment out. Postman, that bitch. I had to take the paper out. Hoes intact. Only love you when you make it out. That white kid named Martyr. His shit harder. Bitch, I'm taking now. Mama said, don't you trust a thought that ain't the worth of shit. Mama said, fuck these souls, you think the bridge you free to keep some houses out the cul-de-sac. Fucking set to tone it back. Nails up on the table, that's the deal. The night or heart attack. More, I feel like they don't, but you know I need more. Money by the bar, but you know I need more. I got diamonds on my throat, but you know I need more. This is the human condition. Didn't I lace her shoes just the same as you? Ain't that my blood in her veins? She don't need another heart.
like a neon sign. Stare you down and make you cry. An iron will and a thirsty king. You wanna see her stuff, she gonna show you. Her poison lips with the metal grips. She gonna pull you in and bleed you dry. She never miss with the electric kiss. You think you're tough, she gonna own you. I fell for the devil's water. I drank the water. Tell me, Tasha, can you fix my brain? 'Cause everyone that says I'm insane, help me loosen this golden chain. You say you're smoking, I'm a dead man walking. I was thirsty and I wanted more. Then she burned me with the rebel soul. Tried to warn me and I should have known. You say you're smoking, I'm a dead man walking. So lock me up, but throw away the key. 'Cause I need shelter from the things I've seen. Save me from this lethal company, so I can breathe. Never see you coming, so leave the engine running. Just a criminal, see right behind. So tell me, doctor, can you fix my face? Everyone says I'm insane. So how you losing this ball and chain? It's no use, no, dead man.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자, 계속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See a man topless, even a stick is gay. Hugging my brothers and say that I love them, but I don't swing that way. The man them celebrate Eid, the trap still running on Christmas Day. Somebody told Doja Cat that I'm trying to indulge in that. In my great tracks, you see the bulge in that. See the motion clap when you're throwing it back. These females planning on doing me wrong, so I'm grabbing a dumb at the Trojan pack. Post the location after we're gone, can't slip and let them know where we're at. I don't know about you, but I value my life. Cause imagine I die, and I ain't made 100 M's yet. There's so much things I ain't done yet. Like fucking a flight attendant. I don't party, but I can't need there, so fuck it, I might attend it. Fuck it.
is a movie, motherfucker, we go. I'm all in the time, ain't nothing you do astonish me. Honestly, I'm not trying to be anybody but me, and they wanna body me. What's the camaraderie? I want my brothers to win, but they want the blood. I hope it ain't carotid artery. But all to be all that I need, I'm hard to see. I close the studio door and open up every part of me. Fuck my generation, dead I'm all assassination. Life is balanced, time to make some room for Bray and Joey Valance. Where the talent bars and beats, they got me wildin'. I'm just trying to shed a little light on artists that deserve it. Over this hippie that's perfect. With Logic with the mic, you know I'm always finna murk this. Yeah, listen up.